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 마지막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기자회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친북 세력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민노총이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역사부정 정교조가 교육을 망치는 나라 막아내겠습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피땀 흘려 우리 경제를 일구고 자식들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네,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오늘 아침 SNS에 내각 구성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얘기할 것처럼 예고하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좀 자세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언급이 됐던 게 뭐 김문수 전 지사가 뭐 노동부 장관 네. 뭐 이제 아무래도 두 명이었습니다. 네, 뭐 전교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박정희 전 장군 여기도 이제 전 천안함 그 폭침 민군 합동 조사단장을 역임을 했던 지금 예비역 대장인데요. 네. 그 두 분 정도 언급을 했고 나머지 뭐 교육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언급한 건 아니고 이게 뭐 사실 뭐 이렇게 내각을 꾸린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홍준표 후보의 저 지금 마지막 그 연설을 보면 정말 명확해요, 메시지가. 항상 나오는 친북 좌파, 그다음에 강성 귀족 노조, 전교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에서 그러니까 좀 스펙트럼이 더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좀 어찌 보면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용어들만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결국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그 공표 전에 2위까지 올라왔다는 걸 보면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일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4명의 장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일단 2명만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박정희 전 대장, 포스타 출신의 박정희 전 대장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교육부 장관 등등은 검증 작업이 덜 끝났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페이스북에 밝혔던 대로 저희들이 집권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보, 강성 기종노조 타파, 정교조 그리고 종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안보는 박정희 대장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은 강성 기종노조를 제압할 수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의사를 타진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일단 2명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전 지사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해서 귀족 노조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는 과거에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조사 단장을 맡았던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장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선거를 바로 앞두고 난 다음에 보수표를 결집시키겠다 이런 의도하고 함께 그다음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안정적으로 이 정권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뭐 일종의 이제 섀도우 캐비넷을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집권하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지금 막판 보수표 결집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정치에서 이 싸움은 불가피하잖아요. 불가피하지만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더 중요한데 홍준표 후보는 끝까지 이 싸움으로 이 대선을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인들이 이 정치 공간에 윤리적인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옳음과 그름 이런 양분법, 이분법의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좌파라든가 뭐 이런 안보 문제에 있어서 또 종북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언급하는 게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업무수첩에 기록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좌파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아서 나라가 비정상이 됐다. 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나라가 온통 좌우 이런 이제 이념 대결의 아주 극단적인 양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꼭 이념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예비내각 같은 걸 발표하는 건 원래 금기시돼 왔습니다. 그동안에 왜 그러냐면 잠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를 발표하면요 반대자가 많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어떤 이념적인 부분 빼고 사실은 김문수 전 지사 어디 출신이죠? 대구 경북 예.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정희 장군 어디 출신이죠? 충남 출신입니다. 네. 딱 보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네. 대구 경북표, 충청도표 이런 것까지도 다 겨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홍준표 후보로서는 의미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것까지 엮어서 왜 그러냐면 동남풍을 북상시켜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네. 그런 콘셉트에 딱 맞는 그런 두 사람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양강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색이 양강 구도가 되려면 보수층을 총결집시켜야 하는데 지금에 있어서 인선 발표라던가 그동안의 메시지를 보면 소위 말해서 안보 보수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60대 이상은 결집이 가능한데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합리적인 중도적 보수층까지도 설득력이 있으려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물로 외연을 확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막판까지도 고정 지지층만 결집해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뭐 다작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40%를 상회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대선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